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고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6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네, 점점 100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벌써 62회인데요. 오늘 우리 어떤 주제로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대표님, 일주일에 얼마나 일하십니까? 일주일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영업자다 보니까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뭐 휴일도 일하고 그렇죠. 밤도 일하고 네. 뭐 많이 일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따지면. 기자는 좀 그러니까 불변이라 해야 되나? 특수성 때문에 그쵸? 그렇죠. 네네네.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예. 보기엔 좀 어렵고, 일이 터지면 달려가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네. 노동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아유, 저하고는 뭐 딴 나라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뭐 정상적인 이제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좋은 얘기네요. 그렇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네.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많이 줄었네요. 60. 네. 몇 시간 10시간 줄었나요? 16시간이 줄었네요.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되죠?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럼 예. 그런 문제를 이제 오늘 다뤄보는 거네요. 네. 예, 해주시죠. 네, 앞선 2월 27일 노동시간 단축 관련 여야 합의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네. 2013년 국회 논의 시작 이래 5년 만의 결과인데요. 우리나라는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서 2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수준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는데요. 네. 변경 52시간은 주 7일 기준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한 결과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현행 일주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기존은 1년간 법정 공휴일이 15일 유급휴일이었고요. 네. 이는 관공서에 적용됐고 민간 기업은 무급이었어요. 아, 그래요? 변경된 내용은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까지 확대됐습니다. 와, 그거는 좀 뭐 개선점 좀 좋아 보이네요. 네.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11명, 기권 32명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걸 지켜야 되는데요. 50에서 299인, 그러니까 299인 사업장과 5인에서 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받습니다. 5인 미만 네.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이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서 특별 연장 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예. 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0%, 그러니까 반만 더 받는 거죠. 네. 그다음에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는 20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를 더 받게 되는 거죠. 네. 받는 거에서. 그러면은 5인 이하가 이제 빠졌잖아요. 네네. 5인 이하 빠지고 또 제외되는 업종은 없나요? 제외되는 업종 있습니다. 예. 특례 업종이라고 해서요. 기존에 네네. 이제 26종에서 11종을 폐기했어요. 폐지해서 예. 5종만 특례 남았는데요. 업종이 줄어든 거죠. 그렇죠. 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그다음에 기타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 요 업종은 이제 유지가 되니까 택배나 이런 업종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데. 그렇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빠졌나요? 아파트 경비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존의 특례 업종이 뭐였냐면 뭐 음식점이나 주점업, 미용, 욕탕업, 금융업, 방송업 등이 이 26개 업종에 해당이 됐었고 예. 대상 인원은요 453만 명에서 이제 10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여간에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개선 뭐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네. 최저임금도 저번에 우리가 했지만 올라가고 해서 모든 건 이제 개선이 좋아지는데 이거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걸 부담할 수 있느냐가 문제네요. 결론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노동계의 그런 그 매체에 따르면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좀 네.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최초로 올해부터 신세계 그룹이요. 예. 주 35시간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15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 또 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 일을 마무리해야지 맞겠죠. 마무리 안 하고 뭐 그냥 간다고 그렇죠. 그러면 네. 잘릴 텐데 뭐 그게 말이 되나요? 이런 이제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납품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게요. 네, 이제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장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또 임금 지급하는 게 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지급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이게 노사 간에 아니면은 네. 뭐 고용주하고 피고용주자 입장에서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왜냐면은 고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관행을 뭐 그동안 그렇게 했잖아. 그렇죠. 더 해봐 이렇게 하는 식이고 네. 피고용자 입장에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더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 갈등이 생겨서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요. 갈등이 생기면은 직원들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라도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뭐, 요즘에 한창 논의되고 있는 GM 사태에 관련해서도 뭐, 네. 노동자들이 너무나 이제 임금을 뭐, 엄청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많다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주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타산지석은, 네.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해서 이제 경영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뭐, 기업 경영에 둘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기하지만은 뭐 네. 정규직 노조, 대기업은 귀족 노조라고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죠. 비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귀족 자본가, 그러니까 황제 자본가, 재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회사가 뭐 어떻게 돼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 뭐 명태수당에서 3년치 준다고 그러는데 1억씩 받으면 3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수당으로. 우리 조그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3억 벌려고 그러면 몇 년을 돈을 모아야 됩니까? 그렇죠? 모을 수 있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일했던 비정규직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는 거. 뭐 뉴스에서 나오지만 GM의 비정규직한테 다 문자 딸랑 한 통 보내서 해고됐습니다. 이렇게 통보했다 하잖아요. 벌써 시작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 비정규직이 문제인 거죠, 결론은. 중간에 이제 이쪽도 못 끼고 저쪽도 못 끼는 힘없는 세력. 힘없는 개인이 이제 지금 피해를 당하는 구조가 될까봐 이런 법 취지는 좋습니다, 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 된 세력과 그렇게 되지 않은 세력들 그 사이에 분명히 보호할 수 없는 이게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비정규직 아니면 그렇죠. 뭐 일용 근로자 그렇죠. 예.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더 고용을 안 한다거나 해고당한다거나 또 정규직으로 못 가는 가려고 비정규직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희생으로 감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규직 가는 길이 완전 차단되거나 이런 게 이제 그렇겠네요. 이런 대책이나 문제가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또 정부에서 디테일하게 관리하기가 좀 마땅치도 않죠, 사실 솔직히. 정부는 이렇게 이제 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60에서 7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에 이제 희망을 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사람이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제 2명이 들어가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또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사람들도 제2의 제3의 비정규직으로 또 채울까봐. 그렇죠. 그게 또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양날의 검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뭐 너무 유럽이나 뭐 이런데 독일이나 뭐 스웨덴 이런 데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좀 본받아서 근데 그게 또 좋지 않나요 거기? 우리 사회나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가능한 그게 돼야 되는데 또 근근히 끌어가는 중소기업도 많거든요. 뭐 언제 망할지 모르고 임금 주는 것도 허덕이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런 데는 또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는 또 남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잘리고 망할지 모르는데 뭐 이걸 그렇죠. 주장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노동 생산성 향상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많죠. 맞아요. 네, 2016년 기준에서 미국이 63.3달러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33.1달러로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OECD 평균이 47.1달러에서도 많이 못 미치고요. 맞아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효과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분석인 거죠. 집중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중도가 낮다는 게 근무 시간이 길다 보니까 느슨하게 근무하는 형태가 습관화됐다 이건데, 그래서 유로처럼 짧게 근무하면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집중해서 근무할 것이다. 이런 것을 노리는 건데,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직장 문화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보면은 이게 뭐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겠지만 100명의 이제 직장인이나 어디 조직이 만약에 구성원이 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사실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뭐 한 50%는 어중간하게 일도 좀 했다 안 했다가, 나머지 그러면 한 40%는 그냥 놀고 거저 먹는 사람들. 예, 대표님, 저 이거 위험하신 발언 아닌가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이게 누가 특정 기업을 내가 꼬집은 게 아니라 또 그런 구조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율이 좀 틀릴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공무원 사회 가도 그렇고. 주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축으로 많이 분류가 되기도 하죠. 보면은 이제 뭐 큰 직장 같은 경우에도 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일 안 하는 조직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누구의 뭐 아는 사람 친척 뭐 해갖고 뭐 어떻게 건들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저 사람은 뭐 아무도 누가 뭐라고 못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일을 대충 많이 받는데 후배들한테 대충 떠넘기고, 그렇죠. 뭐 자기는 뭐 일을 다 한 것처럼 생색내고 이러면서도 어떻게 제재가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조직이 많을수록 망하지 않을까, 그런 조직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우리들이 이제 관공서를 많이 출입하잖아요. 네, 그렇죠. 관공서 많이 출입하면은 이제 만약에 시청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공무원사에 참 이게 보면 위로 갈수록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온 사람들 신입사원부터 일을 열심히 해서 너무 많이 하고 가면 갈수록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거꾸로 역전이 돼요. 어떻게 돈을 적게 받으면서 일을 많이 하고 사무관 되고 뭐 서기관 되고 이사관 되고 가면 갈수록 일을 안 하고 돈은 많이 받아가고 뭐 인사권 갖고 호령하고, 이게 참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뭐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너무 적고 노동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만두는 경우도 저는 구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임금은 너무 적고 일은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퇴사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많이라기보단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퇴사하는 경우는 못 봤는데. 그러셨어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제 불만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이거는 제일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이거 관료 조직이구나. 그래서 이거 그렇죠.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GM 사태도 봤듯이 무슨 뭐 고액 연봉자 뭐 몇십 명 얼마야 몇 명을 보내서 전체 임금의 무슨 상당 부분을 그 사람들이 차지했대잖아요. 일도 뭐 생산성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좀 공무원 조직도 수평화가 돼야 되겠다 싶어요. 너무 이제 이게 뭐 9급부터 1급까지는 상하 조직으로 딱 틀이 잡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좀 수평 조직으로 좀 변모를 시켜야 되고, 9급부터 1급까지 있는데 그걸 너무 단계가 복잡하니까 제 생각에는 한 4단계나 3단계로 줄이면 안 되나 해서. 획기적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임금체 같은 거 호봉제에서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 앉아서 계속 있으면은 호봉 올라가서 연공소에 따라서 쭉쭉 자동 인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요즘 경쟁 사회에서. 보면은 참 이게 승진하는 사람들 보면 참 능력 없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승진을 하지? 이렇게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도 많고 저희가 봐도 그런 사람 많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있어요. 뭐 도장 가진 사람은 다 아부만 그렇죠? 눈에만 들면 어떻게든지 올라가는 그런 거. 이런 조직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그런 게 이제 많이 좀 완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예, 공조직하고 사조직하고 근데 틀리니까요. 공무원 조직은 이제 또 별도의 공무원 조직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변화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보기엔 오늘 공무원 조직은 이제 변화 없이 그대로 갈 것이고 민간에서는 네네네. 좀 약간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그 기업들의 고용주하고 피고용자들이 어떻게 그걸 따라오고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하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결론은. 앞으로 더 줄어들겠죠? 더 늘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임금 시간은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로 선진국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주 3일 근무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몇 년 전부터 들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네. 요즘도 다 그렇지만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렇게 퇴사를 많이 시키면서 협력업체식으로 개인 자영업자로 같은 근데 회사에 근무해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식으로 이제 일을 줘서 거기에 대한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고용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런 식으로 독립을 시키는 게 많던 게 만약에 이제 전문 기술직 같은 거 예를 들어 내가 뭐 디자이너다 아니면 내가 무슨 기계 기술 설계를 한다 이러면 이제 예,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 뭐 그 자동차 부품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회사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직원들이. 거기서 약간 고참이 되면 그냥 이렇게 승진 못한 사람들은 자영업자식으로 독립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일은 근무는 똑같이 해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산서를 끊어서 돈을 주는 거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괜찮은 이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고용이 항상 불행하죠. 언제 일이 끊기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다면 괜찮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조건 뭐 임금을 지금 임금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많이 받는 걸로 이제 올려갖고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말을 좀 하기는 좀 그런데 제 생각엔 제가 이제 직장 다녀보고 사회 개인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지켜보니까 안정적인 게 최고더라고요. 돈을 적게 받더라도 내가 이거를 60살까지 퇴직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은 그게 정답이죠. 빚을 내서라도 스케줄을 잡고 돈을 쓰게 돼요. 소비를 하게 되고. 네, 여보세요? 좀 끊겼네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받더라도 내가 내일 언제 관둘지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잘릴 때 대비해서 돈을 모으고 되게 안 쓰고 그럼 소비가 진작이 안 되죠. 소비가 진작이 안 되면 내수가 활성 안 되고 내수가 활성 안 되면 경기가 죽고 경기가 죽으면 뭐 생산성도 떨어지겠죠. 예, 저는 그래서 이 임금을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건 이제 사기업이라도 약간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은 이제 많이 임금을 많이 받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뭐 임금을 많이 받으면 시간이 남으니까 돈을 쓸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금융업계에서 얘기하는 돈 모으는 방법 중에 1순위예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근무 시간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되면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육아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분들에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좀 드는데요. 어떻게요? 그게 기회가 되면 좋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낮 시간이나 이제 필요한 시간에 뭐 2-3시간이나 3-4시간이라도 일을 하면서 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네네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 근데 뭐 그게 그렇게 그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유익한 잡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죠? 2-3시간 일할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좀 같이 가는 시대라고 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이 이제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것 같진 않고요. 앞으로 그쵸, 더 줄어들겠죠. 그렇다면은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급여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택배 같은 경우에는 72시간을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택배 같은 경우에는 단지 거의 택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에서 잘 아시겠지만 직원이 아니고 단지 개인 사업자 형태로 지입차라고 해갖고 개인 사업자 형태로 자기가 돈만큼 먹는 거라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마
기업들이 다 그런 식 형태로 갈 겁니다. 집 형태로. 아, 네, 하청 구조 형태로 다 이제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 고용하지 현장에서 않고. 뛰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근데 이걸 또 기업에서는 자기 기업의 속성은 이익을 이제 최대한하고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피해가는 편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지금 다 이제 뭐 개인 사업화, 개인 사업자화하는 그런 구조로 네. 가지 않을까. 그 전에 최저임금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서서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와야죠, 당연히. 네. 예.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사회가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일을 걱정하면서 항상 불안에 떠는 그런 사회가 제일 행복한 사회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뭐 그 사회가 잘 살고 행복한 사회라 하더라도. 예. 그래서 내가 당장 뭐 조금 쉬더라도 뭐 먹고 사는데 걱정 없어. 뭐 정부가 도와주든 내가 여유롭게 살든 뭐 있든 그런 그 뭐라 심리 상태, 마음 상태 그리고 네. 경제적인 주변에 이제 외부 여건이 되는 그렇죠.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고 진짜 좋은 사회 아닐까요? 저녁이 큰 있는 돈을 벌어서가 사회가 아니라. 좋겠죠. 예, 아, 큰 돈을 그럼요. 버는 게 아니라 네. 작은 돈이라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벌 수 있는 그런 게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지 않고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사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는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녁에 있는 사람도 그거의 일부고. 그렇죠. 이미 그런 시대를 지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온 사람이 다음에 나온 사람이 먹고 네. 사는 거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거 한번 슬로건 좀 한번 누가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나라. 본인이 너무 하고 싶은 우리나라는 거는 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걱정하고 사니까 다들 맞아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 먹고 산다는 게 그저 그냥 한 달 얼마 벌기 위해서만 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삶이 그럼 안 되죠. 피폐해지고 계속 정신적으로 여유가 문제가 생기고 여유도 네. 없어지고 소비도 진짜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엇박자 계속 나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연봉 뭐 1억, 2억씩 받아도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야 내가 언제 잘릴지 몰라. 지금 많이 받더라도. 막 신경을 항상 곤두서 세우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뭐라 해야 돼 냉소적기로 되고 막 피폐해지는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옛날에는 왜 우리들이 옛날에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안정성이 있잖아요. 안정성. 인정이 그렇죠. 있었다는 게 있고. 안정성이 있었거든요. 물가도 쌌고 네. 나가면 언제든지 조금씩이라도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막 내일이 걱정이 약간 없었던 그런 마음이 편안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인정이 있었다, 인정이 나왔다 이제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정이 없다고 하는 게 다 이제 물질은 풍요해졌어요. 물질은 정신이 피폐해지는 게 왜 정신이 피폐해지냐? 너무 과다 경쟁에 먹고 사는 거에 내몰리다 보니까 다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블루오션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블루오션이 좀 많지 않았나요? 그 미개척 분야가 많아서 그쵸, 이거 하면 될 거야, 저거 하면 될 거야. 한우물만 파도 잘 살 수 있었고. 그렇죠. 그때는 뭐 특별하게 너무 막 과다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뭐 그렇죠. 그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장사를 해도 그렇고. 뭐 과다하게 노력하시지 않았나요?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하셔서 근무하는 게 할 때 노력하는 건데 지금처럼 뭐 그냥 쥐어 짜듯이 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뭐 영혼까지 짜가지고. 막 진짜 뭐 그러니까 이제 포기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왜 뭐 분포다 M4 세대죠. 네. 이게 너무 과다하게 짜야 되니까 사람을 쥐어 짜야 되니까 네. 포기하는 거죠. 아, 나 저렇게 자신 없어. 그렇죠. 네, 이런 게 나오고 또 그러니까, 일자리 점점 줄어드는 이유도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데 그런 거를 계속 요구하는 것 같아요. 계속 희생. 그죠? 아, 맞는 말씀이세요. 누군가의 희생을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희생을 밟고선 또 누군가는 또 올라서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더 많이 희생하는 자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근데 희생에 대한 대가는 없고. 예, 이렇게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그럼 희생에 대한 대가를 희생에 대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세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희생자들은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 자식들도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렇죠. 사다리 이론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우리 봉건 시대 뭐 아니면 또 그게 올라서 고대 시대부터 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네네. 산업공상 있고, 뭐, 네. 귀족, 천민, 농민,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지금도 신문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있죠. 네, 자본으로 나누거나, 뭐, 이렇게 돼서.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악순환이 이제, 예전에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뭐, 신문전 딱 농민한테면 농민만 계속해야 되고, 뭐, 혁명에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아니면 어디 전쟁 나가서 지대한 공을 세우지 않는 한두 명. 예, 예. 그런 건데,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신분제, 저는 지금도 신분제 사회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사다리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뭐 네네. 올라가고 나서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는 이런 것들 아마 젊은 층들은 아주 많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느끼는 게 이제 누구라 해야 되나요? 뭐, 정치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인들 만약에 그 정치인들이나 무슨 뭐 임명직 고위 관료들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갑자기 신분이 이제 급상승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됐다 신분이 급상승하면 사람이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뭐 투표 선거의 시간이 오면 또 갑자기 갑자기 겸손해지는 척. 겸손해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디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신분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인도의 철학자 간디가 인간의 본심, 본능 이런 거는 권력을 가졌을 때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의 제일 그 사람의 제일 진가나 속성이나 인간성을 알아보는 건 그 사람이 많은 부나 많은 권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많은 권한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서 이제 딱 평가될 수 있죠. 한 번에 평가되잖아요, 딱 보면. 그렇겠죠. 근데 예. 대표님 자신 있으십니까? 이러다가 대표님께서 뭐 시의원, 뭐 도의원, 국회의원 딱 되셨어요. 네. 안 변할 자신 있으십니까? 뭐 변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원래 그러셨던 거예요? 변할걸요? 제가 뭐 될 일도 없지만, 예. 될 수도 있죠. 뭐 된다고 해도 저는 뭐 그닥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사람이라는 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저도 약간 좀 자유용언이라 좀 뭐 형식이나 격식 이런 거 많이 좀 안 따지는 편이라 또 오히려 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을 수 있어도 제가 뭐 권위적이거나 되게 사람이 변했다, 되게 뭐 폐쇄적으로 변했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신분에 안 맞게 거겠죠. 너무 사람이 이상해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관리하시는 겁니까? 예? 이미지 관리하시는 겁니까? 저는 근데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하는 게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동물인지라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대표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많지는 않더라도 먹고 살기 좀 너무 힘들지 않게 먹고 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영혼까지 바쳐야 되지 않게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게 그렇죠. 자아 실현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네, 그런 사회가 바랍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사회가 곧 이상입니다. 오겠죠. 올 겁니다. 예, 대한민국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언젠가는 오겠죠. 내가 죽기 전에.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덴마크로 이민 갈 수는 없지 않는 그래, 일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회 구조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건 이제 추후에 우리가 또 다시 다뤄야 될 문제니까. 그 말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도나 이런 거는 뭐 완벽해요, 거의. 사람이 문제지, 사람이. 맞아요. 사람이 안 변하는데 사람이 뭐 문제예요. 그거 네. 뭐 백날 바꾸면 뭐 할 겁니까, 그걸. 우리의 그러게요. 의식개혁 구조부터 바꿔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첫 번째가. 노력해야죠. 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산업공상의 그런 나쁜 생각들, 그런 걸 버려야죠. 버리고 나서 생각을 해야지. 그거 아직도 없이 있으니까. 그거 없이 뭐 제도만 다 바꿨다? 아이고, 제도를 시행한 사람인데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그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 제 그렇죠. 생각이에요, 항상. 제가 주장한 얘기지만. 동의합니다.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 주제는 너무 무난해갖고. 예. 무난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약자 입장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네요. 강자들은. 예.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상큼한 봄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